자, 이제 책 펴세요. 오늘은 이제 지수 겉엎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새 책 가져왔죠? 네. 자, 지수 겉엎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n제곱근에 대한 얘기예요. 도대체 이제 이 얘기가 뭐냐? 이제 우리요, 겉엎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제곱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5의 제곱근. 얘가 뭐예요? 뿔마 루트 5. 그럼 얘는 무슨 뜻이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뿔마 루트 5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면 중학생 때는 없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x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고등학생이라면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뭡니까? 뿔마 루트 5i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허수를 배웠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a의 n제곱근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일까요? 얘는 a의 n제곱근. 5의 제곱근이면 x의 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x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이런 x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4개의 사례를 들을 거예요. 보세요. (7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7의 4제곱근) 마이너스 7의 4제곱근. 이렇게 4개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얘는 x의 세제곱이 7이 되는 애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혹시 이런 x는 몇 개 있을까요? 3차 방정식의 근은 언제나 3개예요. 그래서 얘는 3개 있어요. 허근도 근입니까? 네. 허수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7. 얘의 세제곱근. 얘를 만족하는 이 x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 x의 4제곱이 7이 되는 이런 x는, 즉 7의 4제곱근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어요.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7이 되는, 즉 마이너스 7의 4제곱근도 분명히 4개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과연 실수가 뭡니까? 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됐어요? 실수가 몇 개 있고 그 값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게 우리의 지금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x의 세제곱이 7이 되는 이런 애는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과연 실수는 몇 개일까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죠? 자, 얘는 그래프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먼저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됐어요?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우리 대충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죠.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8이고 쭉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쭉 내려오고. 됐어요? 요게 y는 x세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래 놓고 y는 7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봐요. 그러면 이게 y는 7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죠. 이거는요. 아, 그러니 요점 요점의 x좌표가 바로 얘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애가 하나 있어요. 걔의 값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아, 한 개 있어요. 그래프로 보니까 한 개 있네요. 됐습니까? 끝. 자, 그 다음 얘기. 그러면 도대체 이 값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얘를 뭐라고 표현해? 얘를 3제곱근 7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요거는 3루트 7하고 다릅니다. 그 위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애예요. 즉, 이 말은 아, 세제곱하면 7이 되는 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루트 7이라고 했던 건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었던 거예요. 됐어요? 얘를 세제곱근 7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제곱근 7 이렇게 얘기하고요. 루트 7은 제곱근 7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그러면 얘는요. x3제곱은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애는요. 모두 몇 개예요?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애가 얘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의 값 중 실수인 애는 바로 저 베타예요. 베타. 그쵸? 근데 얘는요. 뭐라고 쓸 거예요? 세제곱 했더니 마이너스 7이 되는 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가 대칭적인 걸로 봐서 사실은 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얘하고는 똑같은 값 아닌가요? 맞아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는 부호만 반대인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이 값은 얘하고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나온 값이에요? 세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3제곱근 7이라고 했으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를 3제곱근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얘하고 똑같습니다. 분명 루트 아니 음수이면 허수라고 배웠는데 중학교 때. 그쵸? 근데 그건 2제곱일 때만이에요. 여기가 홀수일 때는요. 여기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얘는 다 실수예요.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여기가 양수이면 실수고 여기가 음수이면 그런 수는 허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홀수일 때는 여기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이 값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이제 세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구나. 그럼 이제 처음 나오는 숫자 형식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7의 4제곱근. 즉, x의 4제곱이 7이 되는 어떤 값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쵸? 4개 존재해요. 그 중에 우리는 도대체 실수는 몇 개일까? 라는 게 우리는 궁금해요. 그런데 얘도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y는 x의 4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x의 4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y는 x제곱하고 비슷한데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쵸? 됐어요? 이거는 그냥 상상해보면 찍을 수 있겠죠.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16이고 3일 때 81이고 그쵸? 그런데 얘하고 y는 7 분명 어딘가 7이라는 교점이 있거든? 맞아요?
얘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는 식이 이 식이에요. 그쵸? 우리가 어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같다라고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이씨, 이거 왜 자꾸 넘어가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점, 요 점이 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애 2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얘는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4제곱해서 7이 되는 수니까 4제곱근 7 이렇게 써야 돼요. 됐어요? 얘는 4제곱근 7의 음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마이너스 4제곱근 7. 4제곱근 7. 세제곱근 7. 세제곱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세제곱근 7. 세제곱근 7.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 x세제곱은 마이너스 7이 되는, 즉 마이너스 7의 4제곱근은 4개예요. 그냥 그 중에 실수가 몇 개인지 볼 거예요. 얘는 2개였었죠. 얘는 없어요. 실수가 얘랑 만나는 점이. 그렇죠? 없어요. 끝. 됐어요? 자, 이게 지수 제일 첫 단원에서 배우는, 드디어 이제 지수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는 그냥 곱하기의 아주 간단한 연장선상에 불과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루트라는 게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3 때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우는 듯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아주 일반화해서 하나 써볼게요. 자, a의 n제곱근, x의 n제곱근은 a.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n이 짝수라면 여기가 양수이면 2개고 여기가 음수이면 없어요. 즉 a가 양수이면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는 2개예요. 됐어요? 그 실근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써요. 물론 뿔마가 있죠. 됐습니까? a가 0이면은요 그냥 0입니다. 그렇죠? a가 0보다 작으면 없어요. 이제 없다라는 걸 확인했죠. 됐어요? 두 번째, 만약에 n이 홀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양수이던 a가 0이던 a가 음수이던 얘는 무조건 실근이 1개예요. 왜냐면 얘가 홀수면 x의 n제곱근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무조건 1개랑만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1개의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n제곱근 a라고 불러요. 여기가 홀수일 땐 양수도 들어올 수 있고 음수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참고로 홀수일 때 음수는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됐어요? 네. 요거를 정리해 놓은 표가 바로 첫 번째 표예요. 요 표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숙제까지 하고 이 프린트 그대로 가져오세요. 네, 질문 받아줄게요. 자, 저랑 쓰는 방법이 다를 뿐 결국은 똑같아요. n이 짝수이면 얘가 양수이면 2개, 0이면 1개, 음수이면 없다. 홀수이면 1개 있다.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와 더불어서 외우셔야 돼요. 그쵸? 이 설명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그쵸? 네.
그래프와 더불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 제곱근의 성질.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 자, 바뀐다기보다는 좀 더 확장돼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보세요. n제곱근 a를 다시 n제곱근 하면 a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저는요, 저도 이 풀이를 잘 안 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를 배우고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다시요. 여기를 좀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x의 세제곱이 5가 되는 이런 x를 실수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3제곱근 5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를 3제곱근 5를 세제곱하면 5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5의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게 5의 1제곱 5가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지수에 자연수만 있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지수에 유리수가 등장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썼던 지수법칙이 다 그대로 쓰여져요. 그런데 얘는 이게 3분의 1이면 이걸 세제곱해야 드디어 a가 되는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다시요. 그럼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이 되게 외우기 어려워요. 이 공식 자체만으로는. 물론 외우라면 외울 수 있겠는데 n제곱근 a와 n제곱근 b가 있으면 얘는 n제곱근 ab래요. 그럼 이걸 그냥 통으로 외워야 됩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a의 n분의 1제곱하고 b의 n분의 1제곱은 ab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쉬워요. 그쵸? 우리 왜냐면은 지수법칙에서 a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알고 있죠. 그쵸? 그거예요, 그거. 그걸 나타내고 있는 식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얘가 여기에도 성립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공식도 벌어지냐면, 어떤 공식도 성립하냐면, 얘도 얘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3번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n제곱근 a를 m제곱한 거랑 a의 m제곱을 n제곱근 한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왼쪽은 무슨 말이냐면 a의 n분의 1을 m제곱한 거고 이 오른쪽은 a의 m제곱을 n분의 1 한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a의 n분의 m이죠. 얘도 a의 n분의 m이죠. 왜냐면 얘랑 곱한 거니까 결국은 똑같죠. 그래서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저 n제곱근은 사실은 지수에서 분수인데 그걸 처음 설명하려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지수로 써요. 이렇게 쓰는 게 되게 귀찮거든. m제곱근 n제곱근 a는 mn의 a 이렇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얘는 a의 n분의 1을 말하는 거고 얘는 그걸 또 n분의 1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 a의 mn분의 1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네, 6번도 안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얘는요 둘 다 양수인 조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수할 때도 저기 할 때도 우리 그 복소수 i 배울 때도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는 건 다 양수일 때만 썼어요. 이렇게 되는 건 뭐죠? 둘 다 음수일 때. 그리고 분수일 땐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이러한 지수 법칙을 쓰려면 밑이다 양수인 경우만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지수는 자연수일 때 이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요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a의 7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어떻게 되죠? a의 2제곱이에요. 그럼 거꾸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어떻게 배웠어요?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거를 그냥 a의 5 빼기 7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얘 빼기 얘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 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아, 지수에 음수가 달렸다라는 건 그 수 자체가 역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얘고요. 확장해보면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1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제 우린 지수의 자연수가 아닌 양수 0. 그럼 0은 뭐예요? 0. a의 0제곱. a의 0제곱은 이거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하면 이건 a의 5 빼기 5니까 0제곱 아니에요. 근데 얘는 1이잖아요. 그쵸? a의 0제곱은 항상 1이에요.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 됩니다. 됐죠?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얘면 더하고 얘면 뺀다 라는 거였는데 뺀다를 이런 경우 중학생은 나눠서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지수에 마이너스 2가 있다라는 건 아, 지수에 음수가 있다라는 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0이 된다라는 건 앞수와 뒷수가 똑같다라는 거니까 똑같은 수로 나누기 했으니까 1이 돼야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수지수에서 저런 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다 본 거죠. 그쵸? 유리수 지수에서는 이런 법칙이 성립한대요. 그래서 아까 요런 걸 요 n제곱근이 n분의 라는 걸로 해석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얘가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20 보세요. 얘를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3에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계산했어요.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야 이거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9의 2분의 1이고 얘는 3의 제곱의 2분의 1이고 참고로 2분의 1이라는 건 루트인데 어쨌든 3이다 이렇게 쓰죠. 얘는 뭡니까? 얘가 맞는 답이에요. 얘가 틀려요. 그렇죠? 내신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다음 중 성립하지 않는 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얘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즉, 얘 곱하기 얘가, A, 어떤 수의 얘 곱하기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양수일 때만 됩니다. 됐어요? 저 위가 유리수가 되고, 유리수가 되는 순간부터 밑은 무조건 양수일 때만 성립해요. 양수가 아닐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유리수 지수의 밑 A는 항상 양수라는 사실에 주의하자. 됐어요? 끝. 즉 유리수가 아닌데 양수가 되지 않도록 저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쓰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수일 때도 똑같은 법칙이 성립합니다. 실수일 때도 A, B가 양수일 때만 이런 규칙이 성립해요.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규칙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규칙을 모르지는 않으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대소비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대소비교. 자, 어떤 수를 비교할 때는요, 그냥 대소비교. 대소비교의 3원칙. 첫 번째, 빼본다. 얘를 빼봤더니 이게 0보다 커? A가 큰데요? 이게 0보다 작어? B가 더 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0이면은 둘이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됐어요? 두 번째, 빼서 비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나눠서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얘가 1보다 커. A가 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양수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둘 다 음수이면 얘가 1보다 크면 B가 더 크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 조건을 A도 B도 모두 양수일 때 우리는 어떤 두 수를 나눠봤을 때 1보다 큰 수가 되면 분자가 더 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1보다 더 작으면 이럴 때는 분자가 크고 이럴 때는 분모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둘 다 음수면은요 이 상황만 바꿔서 쓰면 돼요. 됐죠? 또 하나 있습니다. 대소비교하는 방법. A, B가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제곱을 해서 빼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도 A,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해석을 하고 음수일 때는 바꿔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거기에 있는 개념 콕콕을 먼저 쭉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개념 콕콕이 몇 개나 나와 있어요? 네, 개념 콕콕을 풀어보십시오.